이번에 보면은 5.4% 차이인데도 의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지난번 21대는 8% 차이인데 이번엔 오히려 그 차이는 득표율 차이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예. 문제는 뭐냐면은 예. 우리 당이 협상 전략이 없는 겁니다. 예. 사실 대도시 경우에는 중선거를 가져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초에는 대통령도 말했잖아요. 대도시는 중선거를 네. 갔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겁니다. 네. 대도시에서 네.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 네. 수도권에서 중선거제 갔다면 이런 식으로까지는 전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만년 2등이기 때문에 한석은 당연히 가져왔을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선거제 개편이 되면은 기득권, 영남권 예. 의원들이 예. 이제 중선거제 가는 걸 막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역구에 이제 소멸 문제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거 제도를 할 때 선거일 전 1년 전에 룰을 확정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켜진 적이 없잖아요. 지켜진 적이 없고 선거 개시한 뭐 1, 2개월 전에 얘기하는 거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선거 제도의 문제는 뭐 지난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뭐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고 그래서 이런 선거 제도의 개혁 문제는 소위 말해서 2028년 선거를 앞두고 2027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지금 해야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마쳐야 됩니다. 전반기까지. 그래서 중선거구제. 저는 중선거구제 찬성합니다. 중선거구제 하는 것도. 중대가 아니라 중선거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선거제는 예. 2명 뽑는. 예,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중선거구제 2명이 아니라 이제 중선거구제를 규정할 때 2인에서 5인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선거구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5명을 뽑는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례대표 없애버리자. 비례대표 이게 솔직히 비례대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소위 말해서 여야 지도부의 싸움꾼들을 갖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자기 소신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전위부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예 차제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300개 의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인 선거구다. 5인 선거구다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0개는 뭐 4명을 뽑는 4, 6, 24. 예? 4명을 뽑고 4, 6, 24죠. 60개는 또 뭐 한 2, 3일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예? 30개는 뭐 2명을 뽑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선거제도 개편해야 된다. 한때 그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예, 뭐 예. 이런 혼합선거구제가 혼합선거구제를 우리가 받았어야 됩니다. 부각이 됐다가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토론도 없이 그냥 제대로 했는데 우리도 반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금 다음 이야기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는 대통령 뭔가 변화를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내놨고 일단 변화를. 이거 가리는 프로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사진. 그다음. 네. 그런데 이제는 당의 문제로 왔다.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국민의 힘을 좀 주목할 것 같아요. 예. 바로 이제 전당대 문제가 과연 이제 지금 뭐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관리형으로 전당대 치르는 분이니까 이게 그 당선자 총회에서도 빨리 전당대에서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게 뭐 합의였다 그러던데. 합의 근데 사실 별로 얘기한 사람도 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당 지도부가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네. 당선자분들, 초선 의원분들이 뭐 제대로 상황을 알지 못하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계속해서 관령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를 해야 된다.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원외위원장들도 제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정말로 처단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라면은 지금 바로 전당대회를 치를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성격도 혁신형이 돼야 되고 전대도 늦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당대회를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치른다. 7월 초에 치른다고 했을 때 7월 10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월 10일 총선 참패가 3개월인데 3개월 되면은 그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안 끝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야 간에서 특검법 가지고 되게 극렬 투쟁을 할 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거꾸로 4월 11일 생각해보면 총선 참패라는 것은 아마 기억 속에 먼 과거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잊혀진 과거 비슷하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그 지도부가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혁신 못합니다. 혁신 제대로 못합니다. 여야 대결의 일선에서 싸워야 되고 네. 혁신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소위 말해서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그 과제가 과제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혁신해야 할 때거든요. 바로 총선 참패 원인이 뭐고 총선에서 왜 우리를 지지했던 대선 때 지지했던 수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총선 백서도 발간하고 또 우리 혁신의 방향도 정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혁신의 방향이나 그림을 그린 토대 위에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빨리 전당대회로 치른다. 그래서 너 관련 비대위 해라. 이게 황우여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황우여 대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야 혁신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전당대회가 8월 초까지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황우여 대표 그 비대위원장의 입장에 동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우리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총선 참패를 집권 여당 사상 이렇게 87년 이후에 대참패를 경험한 적이 없고 보수 정당이 이렇게 3연패를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제가 다음 주에 이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안 오겠다고. 너희 한마디로 국민의힘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너희 저렇게 모르냐 저렇게 못하냐. 그 떠나간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한번 우리를 봐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 혁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혁신하자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 혁신의 토대를 그리려면 방향을 그리고 테마를 가지고 이 혁신의 뭐 어떤 내용을 채우려면은 그게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린다. 그 바탕 위에 뭐 전당대회를 한두 달 늦게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는 입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 입장입니다.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늦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 관리만 아니라 일단 혁신의 그림을 뭘 그려놓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첫 일성이 선거 참패가 보수 세력이 제대로 결집이.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참 보수성 정체성 강화를 하자.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좀 잘 못하고 저는 그거 총선 참패 원인이 보수 정체성이 강화가 안 돼서 그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뭐 김경률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구야 우리 함은경 이런 사람들이 좋아서 됐다. 천만에 그게 오히려 그분들이 들어온 게 더 중도 외연 확장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혁신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맞다. 그러면 혁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돌려라.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왜 참패했느냐. 총선 참패 원인부터 규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냐. 당선자 낙선자 총회를 한번 소집을 해라. 거기서 한번 치열하게 토론하게 만들어봐라. 이걸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게가 있어야 그런 토론에 한번 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혁신의 방향이 나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뉴한 혁신이가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일성이 뭐냐? 통합이다. 잘못된 겁니다. 통합을 해서 이준석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첫 일성이 혁신이 돼야 됩니다. 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느냐. 그 현장부터 가야 되는 겁니다. 현장부터 가서 그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혁신위원들이 다 설문조사를 해보고 또 피켓시도 사죄 세리머니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잘못했다는 게 나옵니다. 당정관계를 잘못했다. 또 여의도 출장소였다. 대표가 원내대표가 못했다. 등등등. 그러면 그게 혁신에 이준석을 내줬다. 등등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참패의 원인을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그게 혁신의 방향이거든요. 그 혁신의 방향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 혁신의 방향, 혁신의 그 내용이 채져지는데 거기에 한 테마가 통합이거든. 이준석이 내쫓았기 때문이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준석을 찾아가야지. 오히려 가장 먼저 일성이 통합이었어요. 아니거든요. 첫 일성이 혁신이어야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보수 정체성 강화가 아니라 혁신이어야 됩니다. 왜 총선 참패해야 됐느냐. 만약에 가치 때문에 잘못됐다 하면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혁신 보수로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동의를 좀 해요? 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데 이제 그분한테 말씀 안 돼. 그 밑에 있는 참모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혁신이다.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7월 10일 그래 관리형 비대위에서 다음 전당대 대표가 뽑아서 그 대표가 3개월 전을 역추산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자. 우리가 혁신하자. 그거는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론에서조차도 안 받아줄 겁니다. 언론에서도 그때는 전부 다 특검법 공방 받아주고요. 여야 원구성 협상 받아주고 상임위원장 해보. 그때부터는 또 대통령의 어떤 이제 외국 이제 일정 같은 것도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채워지지 혁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4차례 세미나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도 또 세미나입니다. 계속해서 혁신 세미나를 이어갈 겁니다. 제가 이거 하니까 계속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이 소위 말해서 언론에 가장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혁신 분야고, 예? 그러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 때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관리형 비대위도 이걸 가지고 들고 나와야 우리가 전당대회로 가는. 내용적으로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거죠. 네, 혁신 비대위가 가야 되고. 그래서 혁신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리형 플러스 혁신형, 통합형 비대위로 가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정권교체 이뤘는데 국민의힘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이준석을 내치고 나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죠. 맞습니다. 이준석 내칠 때 만약에 변했으면 저항이 좀 있거나 뭔가 이게 있을 건데. 저는 대표님 계속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뺄셈 정치하면 그 부메랑이 당하고 대통령한테 간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볼 때 강야에 혼자인 것 같아. 이번에도 혁신비대위 선거 끝나고 나서 외쳤는데. 네, 저 혼자 외쳤습니다. 아무도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 선거를 모르고 솔직히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모릅니다. 또 소위 말해서 수도권 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수도권이 뭔지도 모릅니다. 민심의 양방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 당의 반 이상이 공천이 꼴 당선되는 소위 말해서 텃밭에서 정치하는 분들로 그분들이 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처절한 민심을 모른다. 지금 사실상 영남 3인연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혁신의 이 태제 하나 둘 셋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거기 이제 실천에 들어가다 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기득권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당 중앙을 폭파해라.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했을 때 공산당 본부를 폭파해라 했는데 제가 이제 당원들한테 이제 얘기할 겁니다. 당 중앙을 폭파시켜라. 당 중앙. 누구를 폭파하라는 게 아니라 당 중앙의 잘못된 고질적인 병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당원들입니다. 우리 당의 고질적 병폐가 뭐냐면 뺄셈 정치의 그 병폐, DNA. 이준석이 내쫓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하고 안철수계하고 소위 말해서 연합, 이 정부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두 개의 축을 우리가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자해를 한 겁니다. 네. 당연히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지지했던 젊은 분들이나 중도층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 패배는 자명해. 자명해. 네. 수도권 선거는 패배가 자명해.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반대를 하고 덧셈 정치하고 수도권 위기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지도부부터 못 알아. 왜 지도부가 못 알아? 수도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민주당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전부 다 수도권 지도부입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정청래, 뭐 박찬대, 고민 안 그렇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홍익표, 좀 전에 홍익표까지도. 그러니까 수도권 감성이 강한 겁니다. 여기 수도권 감성이 없는 거예요. 영남 중심당의 고질적 체질로 돼 있고, 영남에서 이준석이 쫓아내봤자 내 선거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어. 당연히 당선돼. 공천 이꼴 당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줄 서는 겁니다. 권력에 줄 서고 당대표한테 줄 서고 연판장 돌려 연판 돌려. 이게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럼 그걸 깰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그걸 깨기 위한 겁니다. 뺄셈 정치의 DNA를 혁파시키자. 덧셈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내 이익만 보지 말자. 너무 이익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좀 더 민당보다도 훨씬 더 이념성을 강화시키자.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정당으로 가자. 또 우리 이런 식도 우리가 여의도 연구원도 개편하자. 이론가를 갖다 놓고 우파 이념을 할 수 있는 이론가가 와서 우리의 이념적인 좌표도 찍어주고 정책에 대한 이념적 백그라운드도 제공해주고 우리 국회의원들 이념을 잘 모른다. 당원들도 모른다. 이념 교육 시키자.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전략과 메시지를 여의도 연구원이 해라. 근데 여의도 연구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치인들 갖다 놓고. 또 여론 전문가 갖다 놓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혁신을 해야 되고 이 당 중앙을 폭발시켜야 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이제는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지방 가서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영남 중심의 당의 고질적인 체질을 혁파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남인을 모욕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영남이 모욕이 아니거든요. 한번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뭔지 아세요? 수도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텃밭으로 갑니다. 소위 말해서 수포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포자들. 수도권 포기자. 이 낙향 거사들입니다. 낙향 거사. 근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알고 수도권 대처 능력을 그분들이 짜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좀 전에 모 대통령 이야기를 해서 아까 중앙당을 폭파시켜요. 당 중앙을 폭발했는데 폭파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당원들을 개목시켜요. 그래서 영남 솔직히 이 당이 영남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남만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영남이 우리 당의 심장입니다. 수도권은 우리 당의 팔다리입니다. 저는 팔다리 싸움은 근데 싸움을 어디서 하면 팔다리에서 하는 겁니다. 팔다리. 그러면 진보의 심장은 어디입니까? 호남입니다. 진보의 팔다리는 수도권입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팔다리는 수도권이에요. 민주당의 심장은 어디입니까? 호남입니다. 호남의 수도권 싸움을 저기는 수도권 싸움이 준비가 된 지도부를 갖다 놓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영남의 심장이라는 이 있죠. 거기서 영남의 심장인데 팔다리가 우리 수도권인데 수도권 싸움에 대해서 아예 내패치킨 정당입니다. 수도권 싸움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한 정당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 이익주의가 너무 큰 집단이다. 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수도권 대표, 수도권 지도부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러면은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수도권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 알아야 돼. 그래서 수도권 지도부가 있어야 이 당을 혁파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게 영남인의 폄하, 영남이 폄하가 아닙니다. 영남인들의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당이 정말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영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남에서 결국 수도권 중앙으로 가서 너희들이 한번 이 나라에 정말로 보수 가치를 세우고 대한민국 발전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영남인들이 바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 배워야 호남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영남 대통령을 만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하면 수도권 호남에서는요.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수도권입니다. 네. 예? 인하기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하기는 호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왜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라? 왜 박정희 정신을 모르냐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해서 가난해서 부를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은 우리 영남에서 박정희 정신 한번 배우자 이겁니다. 구미상가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DNA는 뭐냐? 진취적인 기상입니다. 영남인한테 줬던 그 진척의 기상을 이제 수도권과 중원으로 가자.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이고 이것을 혁파시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작년 수도권 위기론 얘기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중진분들이야 이분들 이번에 당선되면 수도권 위기 못 느낀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없다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천이 가장 급했겠죠. 솔직하게. 저는 그게 아니다. 이 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변화혁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전국정당 만들자. 내 후손들한테 우리의 가치를 한번 멋지게 전달. 아니 제가 이 보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수가 완전히 꼴통같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진보하면 뭔가 개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했을 때부터 보수라는 건 뭐냐. 정말로 역사 전통을 중시하고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개혁을 해 나가는 게 보수입니다. 개혁 없는 보수는 개혁이. 없겠죠. 근데 우리의 보수는 그냥 꼴통 보수, 아스팔트 보수, 응? 또 소위 말해서 수급 꼴통들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게임을 지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몸부림을 안 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최근에 런던 이제 최근에 한번 보시죠. 대표님, 저희가 그 수나 영국 수상 지방선거에서 11개 광역단체장 중에 한 개만 다 전멸했습니다.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당이 이제 노동당, 자유민주당 3당 이제 물론 이제 이 상하 원제 선거가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 졌습니다만 보수당이 집권한 게 지금부터 언제? 지금의 실패는 뭐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브렉시트, 난민 문제 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당 집권한 게 2010년도부터 지금 14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보수당이 원래 보수당은 대처부터 시작해요. 대처가 이제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이제 10몇 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블레어로 가죠. 블레어 노동당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블레어 있는 동안에 보수주의를 가지고 처절하게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권했느냐. 그래서 보수당의 당 대표 중에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보수주의를 다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우리의 생활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쉽게 설명하자. 그래가지고 16개 보수당 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제가 지금 꿈꾸는 게 우리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돼. 그게 하나의 멀리 떨어진 이념, 나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보수주의라는 게 정말로 역사 전통과 질서를 하고 개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의 생활 양식,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하고 개혁을 선도한다. 이게 나가 대한민국 보수주의자야. 그래가지고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보수주의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걸 깨는 게 혁신 보수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혁신 비대위, 혁신 전당대, 혁신 보수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라도 세 개는 좀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하려면은 지금 외침도 없으니까
결국 본인이 깃발을 꼽아야 안 되겠어요? 예, 예. 전당대에 넣으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네. 혁신의 테마를 가지고 당 중앙을 폭발시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혁신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사실 제가 혁신을 주장하는데 뭐가 이걸 어떤 뭐 목표나 이 단기 목표 얘기를 하게 되면 진정성이 바래집니다. 네. 진정성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당대. 뭐 어떤 무슨 여러 것보다도 뭐 진짜 전당대 뭐 국회 원구성, 어? 소위 말해서 상임위원장 우리 내외 배분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다. 예, 그건 혁신이 가장 중요하고 흐트러진다. 그게 오히려. 그거의 바탕 위에서 전당대가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등판론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한동훈 등판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정권 심판론이 계서 대통령의 어떤 이제 이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부 대통령 책임론이 아니다. 선거를 누가 치렀습니까? 우리 당이 치렀습니다. 당인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갖는 게 당인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예. 여야가 싸운 거야. 지도부가 싸우고 우리가 싸움을 했어. 우리는 내 지역에서 이겼어. 당 대표는 싸움에서 졌어. 아,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졌다. 아, 정권 심판론 몰랐어? 알았어요. 정권 심판론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린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모셨어요. 그럼 비대위원장이 잘 싸웠어야죠. 못 싸운 겁니다. 못 싸웠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졌는데 전당대회 한두 달 늦춰진다고 내가 또 나간다? 그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책임론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거는 우리 당 모두의 책임인데 나 스스로 저도 책임의식을 갖는 게 뭐, 수도권 의원을 얘기했을 때 좀 더 스크럼을 짤 걸 저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 또 원외위원장들 해가지고 스크럼 짜서 더 세게 얘기했을 때는 그런 아쉬움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 책임감을 느끼고 한동훈 위원장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문제 이것은 정권 심판이 너무 거셌어.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모셨어. 비대위원장한테 맡겼어. 선거 못 치렀어. 그렇죠? 저는 옛날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6.4 지방선거하고 7월 30일 7.30 국회 재보궐선거 치렀어요. 진짜 못 치른다고 했는데 여야 간에 광역단체장이 비슷했어요. 딱 한 석 졌어. 근데 수도권에서 2석을 가져왔어요. 국회의원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15개 중 11개를 이겼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대통령 지지도하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략. 전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략과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비공개 우리 선대위에서 몇 가지 전략을 했어요. 첫째, 저쪽에 정권 심판론이 나면 우리는 심판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인가 희망을 제시해야 될 선거입니다. 둘째, 중도 확장을 위해서 유승민을 선대위에 드리자. 그리고 지금 이때는 전직 대통령 찾아갈 타이밍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려고 했으면 비공개로 갔어야 돼. MB는 반드시 비공개로 가라. 그리고 선거는 당이 치는 거다.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두 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라. 약속대로는 해라. 당이 주도해라. 그래서 제가 의정 갈등에 있을 때 뭘 주장했냐. 한동훈 위원장은 나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서냐. TF팀을 만들어라. 안철수하고 인유한을 넣어라. TF팀을 만들고 중재 역할을 해라. 중재 역할 한번 해봤어. 잘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겠습니까? 네? 아니, 정확한 전략들이었는데. 네, 예. 이거라. 그리고 또 마지막. 당신의 팬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걸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후보들이 얘기해서 제가 원격길에 얘기 드렸는데 당신의 팬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시장 가서 이게 아니라 1인 피켓 시위를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 을에 가서 가장 현안을 가지고 새벽에 혼자 나서 해봐라. 기자들 부르지 마라. 오히려 숨바꼭질 노름같이 해라. 그러면은 지나가다 출근하는 사람이 그걸 찍어서 올리면 그때들 기자 나타난다. 그 다음날 일정 얘기하지 마라. 우리 지역에 와서 가장 큰 현안 문제 가지고 그걸 얘기해라. 그래서 그 팬덤을 이용해서 그런 피켓 시위를 하면 그게 5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이 그러더라고. 아 형님 유승민이라도 드린 말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전략 싸움입니다. 선거는 우리가 108석 했지만 하나도 안 받아들이지네. 이게 했으면은 제가 그래서 좀 나아졌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도가 낮아도 선거 전략이 짜서 저는요 제가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혁신위원을 띄웠어요 그 당시. 누굴 띄웠? 이준석을 띄웠습니다. 이준석을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 왜 이준석을 자르라고 왔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자르라고 한다고. 종편에 나가서 통진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정희를 존경한다고 해서 자르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기춘 씨. 선거는 제가 치른 겁니다. 실장님.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시간을 달라고 해주십시오. 대통령. 그래서 이긴 겁니다. 네? 제가 그때 공천할 때도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을에다가 어떤 특정인을 공천을 해라 하고 3자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우리 공천위원 다 나왔어. 그거 하면은 선거의 룰, 공천 룰이 다 무너져. 제가 책임을 졌어. 원칙대로 경선 붙였어.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실망했다고 솔직하게. 제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총선 치르고 그 다음날 사퇴한다. 딱 이겨놓고 15개 11개를 이기고 사퇴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당 사무총장 하라고 또 내려왔어요. 결국 뭐냐. 선거는 당이 선거는 이길 정도의 강단이었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에? 아니 왜 자꾸 대통령 책임을 얘기하냐 이거. 당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약속대로를 하는 게 왜 못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예, 아니요 굉장히 혼자 빨리 아니요 예. 내가 이거는 물어봐야 돼 지금 예. 이쪽은 다 물어봤는데 예. 또 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가 거의 됐거든요. 이재명 민주당이 거의 완성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하나의 진짜 1극 체제 사당입니다. 사당. 예. 이게 이재명의 개인 당입니다. 이거는 진짜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당보다 더합니다. 박찬대 제가 친한 동생이지만 박찬대 찍어 누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어대이 없애지 않습니까? 제가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서 경선을 우리는 1극이 아니라 우리는 다극 소위 말해서 경쟁 체제예요. 저기는 독점 체제고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은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망하는 길입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안 되면은 원칙 있는 패배를 해라. 저 당은요 저렇게 가면 원칙도 없고 패배만 하는 그런 당이 될 거다. 저 당이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 정신 차려야 된다. 저렇게 운영하면 결국 당이 망가진다. 당이 망가집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저 당이 똑바로 서야 우리 당이 바로 서는 겁니다. 저 당이 저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당에서도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혁신이 왜? 이걸 뭐라고 합니다. 이게 이 공생관계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 당이 바로 서야 우리 당이 바로 서는데 저 당이 저렇게 되면 우리 당의 혁신의 동력이 떨어져서 제발 이재명 대표께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정당 정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분 깨어나야 된다. 저분 깨어나야 된다. 저게 결국 도울 거냐? 대선에 결코 도움이 안. 지금은 잘 되죠. 대선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명확하게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국회의장이 중립 탈당을 하고 중립을 지키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여야를 중재하게. 근데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회법 20조에 이제 당적 보유 금지인데 당적 보유 금지입니다. 근데 심판이거든요. 여야 심판. 심판이기 때문에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지금 뭐 추미애부터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 내부에 나와서 막 얘기합니다. 중립 없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립서비스. 표 유권 소위 말해서 그 국회의원들 표를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서 그렇지 정말로 의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다. 예. 저는 뭐 정성호 의원 정도는 뭐 제가 잘 믿는 그 정도는 안 하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격한 말씀. 아이고. 당 중앙을 폭파하라. 다